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클라우디아 해먼드 지음, 도지영 옮김, 위너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각종 실험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 돈이 충분히 많으면서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이유 등 돈에 대한 심리, 돈과 관련된 역사, 일화, 연구 결과, 생활의 지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크는 돈 버는 일에 매진했고 충분히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마이크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났고 매우 편안한 여생을 사는데 무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돈 버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부동산 관련 투자를 계획 중인데요. 마이크는 아직도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과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나에게는 사치품일 수 있습니다. 절약해야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가 바뀌어도 사람은 여전히 돈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기준일까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충분할까요? 모두 돈에 대해 왜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왜 계속 더 벌고 싶은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여러 심리학자는 돈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나누기 위해 유형 분류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 허브 골드버그 교수와 로버트 루이스 박사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관점을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참고로 이 분류는 사람 성격에 관한 양적 연구처럼 수백 명에게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두 심리학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이 12개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유 구매자형인데요. 자신이 자율성이 제한되는 일을 해야 할 때 화를 내며 돈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기 위해 지급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신세 진다고 생각하기 싫어서 음식이나 술을 항상 삽니다. 두 번째는 자유 투사형인데요. 사람이 돈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적 저축가형으로 저축을 위해 저축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을 따로 저축합니다. 휴가를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고 특히 무급 휴가인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무급 휴가 기간에는 평소보다 돈을 더 쓰는데 한 푼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부정형인데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형편보다 집값이 싼 동네에 살며 슈퍼마켓 할인 판매에는 1등으로 도착합니다. 돈이 여분으로 생기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씁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필요 없으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박적 할인 사냥가형인데요. 할인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인 쿠폰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거나 최저가를 찾아냅니다. 여섯 번째는 열광적 수집가형인데요. 돈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외에 어떤 것이든 수집합니다. 일단 수집하고 나면 수집품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쟁심이 매우 강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 구매자형으로 존경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돈을 씁니다. 자선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탓에 아이 버릇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 판매자형으로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유형의 사람은 사랑을 팝니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상사에게 아첨하고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에 한해서 함께 어울립니다. 친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버릴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랑 독점자형으로 부하 직원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급여를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다정하게 구는 상사입니다. 관객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경멸하는 연기자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물건을 보면 슬쩍 할지도 모릅니다. 열 번째는 조종가형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사람을 착취합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11번째는 제국 건설가형으로 뒤따르는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리더가 되려 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투지가 넘치고 할 수 있다면 돈을 빠르게 버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12번째는 대부형으로 아이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돈을 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항의를 전문으로 하는 진상 고객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성심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이크가 계속 돈을 버는 이유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박적 저축가형에 속하거나 돈도 잘 쓰니 자유 구매자형에도 속할 것입니다. 유형 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관점을 한 가지 유형에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과 돈을 대하는 관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으로 인한 다툼을 돈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함께 해야 하기에 돈 문제를 잊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부건 모녀건 남매건 간에 두 명이 모이면 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하면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그 분쟁은 해결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 당첨, 부자와 결혼 또는 실직과 같은 극적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돈에 대한 관점은 지능과 달리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내 생일 선물을 사러 간 남편이 내 생일 선물은 사지 않고 왜 자신의 가죽 재킷만 사서 왔을까요? 가격 할인이 있으면
물건 가격이 적당한지, 그래서 그 물건에 돈을 써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할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슈퍼마켓은 두 개 값에 세 개를 주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행사에 매우 열심입니다. 물론 고객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할인을 하면 각 제품에 대한 이윤폭은 줄더라도 총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또한 할인이라는 표시는 고객이 해당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은 내 생일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 가게에서 남성용 가죽 재킷을 500파운드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갈색 가죽 재킷으로 니콜 파리가 디자인한 옷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죽 재킷을 사러 나간 길도 아니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소 옷에 그런 거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생일 선물을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게 점원은 남편에게 특정 신문 한 부를 사서 가져오면 재킷 가격에서 100파운드를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문을 샀고 재킷도 샀지만 내 생일 선물은 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 선물을 사주긴 했지만 다소 수수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가치를 가격 나누기 입은 횟수를 더해 사람들이 재킷을 칭찬한 횟수를 따지면 정말 잘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날 아주 훌륭한 호구이자 돈의 농간에 빠진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은 특정 상황에서 할인 상품이 어떻게 뇌 속에서 분별이라는 회로선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멈추게 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이 돈보다 더 낫다는 것인데요. 금전 보상은 오히려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대가로 돈을 받은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는 순간 연필이나 크레용을 내려놓았지만 돈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생각에 즐거워했고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거라면 그림 그리기는 즐겁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즐겁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칭찬은 진실한 마음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시 교수는 사람은 자율성이 필요하며 돈은 그런 자율성을 해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개입하면 행동 그 자체에서 더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돈을 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좋은 거래란 그저 최저가에 물건을 사는 것도 가격에 합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래에는 규칙과 관례가 있고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6살 여자아이 둘이 노점을 열어 집에서 만든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아이들은 레모네이드 가격은 1에서 3달러 사이로 원하는 대로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꼬마 사업가들은 실은 연기 중이었습니다. 이는 간판 문구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세워둔 간판 문구는 잠시 시간을 내세요. C와 D의
레모네이드를 즐겨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0분 후 간판의 문구는 약간의 돈을 쓰세요. C와 D의 레모네이드를 즐겨요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단순하게 C와 D의 레모네이드를 즐겨요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갔지만 간판에 돈을 쓰라는 문구보다 시간을 내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가게에 들린 사람은 2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맛있다는 평과 함께 평균 2.5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간판에서 돈을 쓰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평균 1.38달러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시간도 언급하지 않은 문구를 내걸었을 때는 두 금액 사이의 중간 값을 냈습니다. 시간을 내라는 문구에 사람은 레모네이드를 사는 일이 금전 거래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고 레모네이드를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문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C와 D의 레모네이드를 즐겨요 라고 쓰인 문구를 내놓았을 때도 두 소녀는 레모네이드를 꽤 많이 팔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니 사람들 구매를 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면 사람은 반감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쓰라는 문구는 소녀들이 돈을 바란다는 느낌을 부각시켰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레모네이드를 판 사람이 어른이었고 장사가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감정을 약간 조정하여 레모네이드 판매를 사람 간의 교류로 보이게끔 만들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판에 C와 D의 레모네이드를 즐겨요. 수익금은 전액 빈곤 아동 돕기에 기부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혔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과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돈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 복잡함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낸 이 책, 돈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하게 저축하면서도 현명한 소비 전략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